애견 미용사를 그만두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사람 때문에 지쳐서 그만뒀어요. 귀여운 강아지들을 하루 종일 만나니까 천직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서비스업인데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갖 고난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상처만 남긴 채 떠나신 거죠. 왜냐면 애견 미용실의 현실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 좋아하던 강아지에게 긁히고 물리고 싫다고 발버둥 치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게 다 받아줘야 하고 돈은 벌어야 하니까 미용 시간에 쫓기면서 늘 마음이 초조하고 보호자님들의 지나친 요구에 심적 부담과 감정 노동, 나중에는 예뻤던 강아지가 예쁘지 않고 미용이 지긋지긋해지기도 해요. 즉 좋아하는 감정이 오히려 감정 소진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맹점이에요. 그럼 과연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직업을 어떻게 하면 그만두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출발선일 뿐이니 끝까지 가려면 강한 멘탈과 체력, 사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무너지는 건 핑크빛 로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많은 변수를 견뎌내지 못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애견 미용사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상처받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애견 미용사의 장점 1. 꾸준한 수요, 불경기에도 영향이 적음. 강아지의 털은 사람 머리처럼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미용은 계절과 경기를 크게 타지 않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관리, 털, 발톱, 귀청소 등 필수기 때문에 수요가 끊기지 않아요. 미용을 안 하면 털이 눈을 가리고 입에 들어가고 엉덩이에 똥이 묻고 하니까요. 제가 코로나가 가장 심해서 지갑이 닫히고 외출을 자제했던 2021년 7월에 오픈했음에도 잘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자유로운 창업 가능. 실력과 경력을 쌓으면 1인 샵, 출장 미용, 샵인샵, 다인샵 등 다양한 형태로 독립이 가능합니다. 초기 자본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창업 진입 장벽도 다른 업종보다 낮아요. 3. 동물을 좋아한다면 일 자체가 즐겁다. 귀여운 강아지들과 매일 함께하는 직업, 정서적으로 만족감이 큽니다. 강아지들의 변신 전후를 직접 만든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4. 기술 기반 직업, 대체 불가. 손기술과 감정 기술이 핵심이라 AI나 기계로 쉽게 대체되지 않아요. 경력과 실력이 쌓일수록 몸값도 올라갑니다. 5. 자기 브랜드화 가능.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개인 브랜드를 쉽게 구축할 수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들이 조회수 치트키인 거 아시죠? 유명해지면 강의나 컨설팅, 제품 협업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애견 미용사의 단점 1. 육체적 피로와 체력 소모가 큼.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구부정하게 있고 같은 동작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허리, 손목,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무리 에어컨을 튼다 해도 드라이와 열기, 더위 속에서 털을 먹으며 일하는 게 정말 고되요. 2. 물리적 한계, 수익의 한계. 하루에 미용할 수 있는 강아지 수는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하려면 인력 관리나 시스템 도입이 필수입니다. 3. 감정 노동이 존재함. 보호자님과의 소통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저는 인복이 좋아서인지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좋으시고 4년 동안 큰 컴플레인 없이 순탄하게 운영을 했지만요. 다른 미용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카페 같은 곳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도 많고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용 중에 강아지를 다치게 하거나 내가 다치거나 하는 등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4. 경력 초기엔 수익이 낮다. 처음에 기술도 부족하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간 대비 수익이 적어요. 무급 견습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보조 미용사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5. 알러지, 털, 냄새 등 환경적 요인. 강아지 털 알레르기나 비염 같은 게 있으면 큰 단점이고 일부 강아지들에게서는 악취가 심하거든요. 항문낭 냄새, 입냄새, 귓병 냄새, 피부병 냄새, 똥냄새, 쉬냄새 등등등. 후각에 예민하신 분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멘탈이 세고 성실하다면 애견 미용사는 인생 직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체력과 감정 노동도 감수할 준비는 필수.
그럼 과연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직업을 어떻게 하면 그만두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변수와 번아웃을 견딜 멘탈과 체력, 이를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마리까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고객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어떤 고객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신규보다는 재방문이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어떻게 반복되는 노동에서 자유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걸 계속 고민해야 좋아하는 일이 지속 가능한 직업이 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회사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늘 언젠가는 애견 미용사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자격증을 따고 결국 샵까지 오픈했어요. 진짜 꿈을 이룬 기분이었죠. 근데 막상 시작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피곤하고 감정이 예민해질수록 강아지를 대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신경 쓰이고 심지어 미용이 재미없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때 진짜 크게 느꼈어요. 특히 체력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구나.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다보단 버텨야 한다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일의 일부처럼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소소한 거라도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또 하루에 딱 3가지 감사 일기 쓰기. 이것만 해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다시 이 일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진짜로 지속 가능한 좋아함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혹시라도 지금 애견 미용사를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좋아하는 마음만큼 지킬 준비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예요. 그 준비가 결국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현실적인 설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이 평생 직업이다. 이건 반쯤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일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과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영상이 생각의 전환점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창업 방향을 찾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전작책도 꼭 확인해보세요. 현실적인 시선으로 창업을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좋아하는 일로 시작해도 결국 살아남는 건 비즈니스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니까 꼭 준비 잘 하셔서 가치 있는 내 진짜 직업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니까 우리 다 같이 다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